쉬셨어요? 잠깐 쉬셨습니까? 저는 잠깐 쉬자고 얘기하고 벌써 며칠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는 뭐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그 뭐 주에 올리겠지만 어, 며칠 지나고 다시 이 두 번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요즘 해가 일찍 뜨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해가 뭐 일찍 뜨나 안 뜨나 별로 관계없이 그냥 계속 자고 싶을 거예요, 그죠?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 되게 해가 막 대낮에 떠 있어도 날씨가 막 더워도 그냥 자면 계속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요즘은 아주 그냥 새벽같이 깨서 뭐 일을 하거나 뭐 아니면 일하러 가거나 뭐 이래요. 그래서 이게 잠이 안 와서 깨면 피곤하지라도 않아야 되는데 잠을 충분히 못 자니까 깨니까 충분히 못 자니까 낮엔 좀 피곤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이제 병원에 또 뭐 우리 검사실 하나를 더 만들다 보니까 뭐 이제 다시 병원 우리 그 병리과를 다시 구조를 재조정하고 막 벽을 허물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설계도면을 보고 막 이제 이렇게 일도 하고 설계도면도 그래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아주 피곤합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있으면 방학하니까 이제 좋겠다, 그죠? 어, 방학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게 부럽긴 합니다. 이제 그 여러분들도 이제 졸업할 때가 되면 졸업하고 나면 특별히 뭐 대학원에 가서 더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제 방학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삶에서 그 방학이 없어진다는 게 어, 따지고 보면 되게 우울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면 살면서 그렇게 긴 기간을 여러분들 맘대로 자유로운 시간을 누릴 수가 있는 날이 별로 없어요. 보통 지금 돌이켜보면 교수님도 뭐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든지 파트타임 하든지 뭐 아니면은 뭐 학원 다니든지 학원 다녀야 되면 학원 다니든지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같은데 여러분들 방학을 재밌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즘 여러분들 세대에는 이제 스펙 쌓기 위해서 뭐 방학을 이용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뭐 학원을 다니든지 이런 분들도 많은데 어, 좀 즐겁게 잘 좋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공부하는 것도 또 좋을 수도 있고 놀면 진짜 잘 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돌이켜 보면 뭐 잘 놀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크게 막 성과를 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지도 않고 이럴 때가 좀 에이 그때 뭐 했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방학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학 있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조금만 이제 수업 몇 번만 들으면 여러분들 방학이다. 그죠? 22일 날 주에 시험 치고 22일 날 시험이잖아요. 그죠? 시험 치고 다음에 방학이에요. 아, 좋겠습니다. 이 직장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다녀야 되는 사람은 언제까지 다니나 이렇게 얘기하고 아직 저도 잘 뭐 모르겠지만 제 주위에 이제 갓 은퇴하실 때가 됐거나 은퇴한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뭐 직장 있을 때가 좋을 때다 뭐 왔다 갔다 할 때가 좋을 때다 이런데 물론 그럴 걸 같긴 해요.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 돌이켜 살면 이제 그냥 뭐 내가 60 평생을 뭐 60년 동안 계속 일한 건 아니지만 계속 일하다가 그만두고 근데 어느덧 나이가 그만하다 보면 이제 좀 있으면 뭐 놀고 싶어도 못 놀 나이가 되고 이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잘 놀고 할 것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놈의 교수님은 처음에 수업을 제대로 빨리 안 하냐 하실 텐데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 제대로 들을지 제가 늘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은 영상을 막 30분 이상 잘 안 찍는데 또 우리 계명대학교 규정상은 또 45분 이상을 찍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딱 이 영상 보면 알겠지만 45분 정도 되면 이제 제가 딱 끊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보통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30분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45분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유혹이 심하겠어요, 그죠? 옆에 휴가 만나도 이 대면 수업을 해도 휴대폰을 만지는데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자,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걸로 이제 고민스러워요. 잘 이걸 하나도 안 듣고도 시험을 잘 치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걸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울혈 볼게요. 울혈합니다. 앞에 듣다가 울혈 시작하면 이제 막 졸거나 이제 휴대폰 키기 시작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울혈 아까 전에 이제 앞전 시간에 하다가 끝났어요. 자, 울혈 순환장애 이제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장애로 조직이나 신체 일부에 충혈은 능동적이고 동맥혈이었잖아요, 그죠? 신체 일부에 정맥 및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수동적으로 정맥혈이 정체되어 증가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딱 들어왔으면 쑥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빠져나가고 정체하는 거죠, 그죠? 정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열 부위는 헤모글로빈의 산소의 함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정맥혈이다 보니까 감소해서 피부에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A 보면요, A는 충혈이에요. 충혈이면 이거 봐요. 정상일 때는 여기로 들어가는 피나 여기로 나오는 피나 같아요, 그죠? 같습니다. 근데 충혈 이 충혈 됐을 때 딱 보니까 요 운동이나 염증 때문에 이 혈액이 이제 세동맥에서 쫙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갔는데, 야,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어떡해? 얘는 나가는 길은 똑같은데, 그죠? 그래서 여기가 피가 몰리죠. 요게 바로 충혈입니다. 충혈은 앞서 말했듯이 여기에는 동맥혈에 능동적으로 모이는 거기 때문에 피가 선홍색으로 보이죠. 여기는 청색색을 띠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정상일 때, 요거는 이제 울혈입니다, 그죠? 울혈. 정상일 때 보통 여기 들어가는 거나 여기 나온 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근데 울혈은 보니까 여기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는 거진 똑같아. 근데 여기서 쭉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폐색이나 우려성 신부정 때문에 이쪽으로 피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제 정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울혈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폐만성 수동성 울혈, 폐포내 여출액과 혈철소 되어 있어요. 혈철소는 여기 갈색으로 염색되어 있는 이 부분이 혈철소고요. 그 다음에 폐포면은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다 차 있죠, 그죠? 이런 데 다 차 있습니다. 요렇게 뽕뽕뽕뽕 피어야 되는데 다 차 있어요. 요런 것들이 바로 혈액이 막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울혈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충혈, 울혈 했어요. 이제 뒤에 막 여러 가지 막 많이 나와요. 정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는 혈전과 혈전증입니다. 자, 혈전의 원인 한번 볼게요. 혈전증의 원인, 정맥과 모세혈관에 심한 울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동맥으로 들어오는 피는 같았는데 나가는 정맥 쪽에 막혀있죠, 그죠? 울혈이 생겨서 혈액의 흐름이 정지되면 이제 못 나가고 그냥 쭉 있는 거죠. 정지되면 혈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얘가 움직여야죠. 자, 여기 놔둘게요. 얘가 그래서 혈전이 발생할 수 있어요. 혈전이 혈관을 막고 있는 상태, 혈관을 막고 있는 상태를 혈전증이라고 얘기하고요. 혈전증의 원인은 혈관 내피의 손상, 그러니까 혈관 안에 손상이 있거나, 그 다음에 혈류의 변화, 혈액 응고능의 변화 등이 중요하고, 특히 혈관 내피의 손상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쪽으로 혈관이 다닐 거예요, 그죠? 피가 다닐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내피세포고 여기 슥 벌어지면서 이쪽으로 림프구도 빠져나가고, 여튼 빠져나가서 이제 조직구도 되고 대식세포도 만들고 이렇잖아요, 그죠? 지금은 촘촘히 정상적인 촘촘히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잘 막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죽종이 생깁니다. 죽종이 생겨.
그래서 죽종이 생기면 여기 밑에 이 내피 살짝 밑으로 이제 뭐 여기 보면 지질 함유 세포, 평활혈관 세포 이런 것들이 병적으로 이렇게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이 밑으로 이제 쌓이는 거예요. 쌓이게 되면 이 표면을 궤양으로 내피 세포가 소실되고 콜라겐이 요 밑에 쌓였던 거예요. 이 내피 세포가 소실되면 노출되겠죠. 노출됩니다. 그러면 여기 노출되고 난 다음에는 여기 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갖고 혈소판이 이제 갖다 붙어요. 붙으면서 이렇게 이제 덩어리를 또 만들죠.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마개를 딱 막고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벗겨지겠죠. 그죠? 딱 벗겨서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고 여기에 이제 막 이제 드디어 뭐 블리딩이 되거나 피가 막 이제 어차피 피가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구멍이 나니까 이 혈소판들이 와갖고 이제 메우려고 하겠죠. 그죠? 메우려고 하는데 이제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구멍 났어 이렇게 이제 막 응고인자까지 같이 와갖고 이제 다 응고 막 시키는 거죠. 응고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전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혈전이 생기면 이제 혈관을 막죠. 여기 핏덩어리들이 이렇게 막습니다. 그죠? 막아요. 막으면 이제 이 나중에 혈전을 이렇게 끄낸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혈전이 막혀서 허혈성 질환이 생기거나 이러면 진짜 뇌가 막히거나 이러면 마비가 오거나 하겠죠. 실제로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뜯어내 갖고 또 이것도 병리로 와요. 병리도 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하지정맥류처럼 돼 있는 건데 이거 정맥을 뗀 것 같아요. 이를 정맥 떼 갖고 옵니다. 와가지고 우리가 요거 짝 딱딱딱딱딱 잘라갖고 블럭을 딱 만들어 줍니다. 이 피떡이죠. 피떡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블럭으로 만들어서 싸가지고 블럭을 만듭니다. 혹시나 여기에 뭔가 나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막혔는 것들이 있는지 정말로 요 단면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세워가지고 보거든요. 그러면 안에 이제 아까 전에 그림으로 봤던 피 덩어리들이 막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진짜 슬라이드로 보고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요거 되게 징그럽죠, 그죠? 징그럽습니다. 뒤에 나가면 색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색전증이 뒤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돌아다니다가 폐색전인데 폐 쪽을 이제 이 혈액들이 돌아다니다가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징그럽게 생겨서 드물어요. 이거 뉴스에 나왔던 거거든요. 뉴스에 나왔던 건데 이게 환자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일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외국에 있었나? 여튼 그 사람이 기침을 세게 팍 했는데 저게 그대로 빠져나온 거예요. 너무 징그럽죠, 그죠? 너무 징그럽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거 교수님 기침해갖고 빠지고 난 다음에 사람 살았어요. 뭐 이 사람 이틀 뒤인가 3일 뒤에 죽었다고 합니다. 죽었대요. 여튼 이거 빠졌는데 왜 죽어요? 뭐 다른 데 막혀 있을 수도 있고 여튼 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였어서 여튼 죽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잘 막힐 일이 잘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없는데 이 순환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진짜 술을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면 지방이 이제 고지혈증이 너무 많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혈전은 혈관 내에서 혈액이 응고되어서 생긴 고형의 덩어리, 이제 피떡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이제 피가 도는 것을 당연히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전증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보면 혈전이 이제 피덩어리들이 혈관 내에 형성되고 혈류를 부분적 또는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죠? 막아 버리는 거죠. 아니면 부분적으로 못 가게 하거나 피가. 그래서 혈전이 혈관을 맞으면 다양한 이제 혈전증이 생기면 많이 생겨요, 그죠? 다양한 합병증이 생기는데 뭐 예를 들면 심장에 가서 막으면 심근경색 되죠. 그래서 심장에 가서 저 핏덩어리들이 딱 맞게 되면 진짜 갑자기 하다가 이제 죽죠. 그래서 뭐 신발 신다가
이제 뭐 이렇게 구두 신으려고 숙이다가 탁 쓰러져 죽기도 하고요. 심근경색 있고, 그 다음에 뇌 쪽에 가서 막으면 이제 뇌경색 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뇌 세포가 이제 썩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게 있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교수님, 여기 보면 죽종 이렇게 되어 있죠. 죽종. 죽종은요, 이게 한문으로 치면 이거예요. 미음, 죽 있잖아요. 우리 먹는 죽. 죽. 그런 것. 죽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요거는 종기, 종자예요. 그래서 죽 같은 종기다. 요런 게 죽 같은 종기다. 그래서 혈관 내부에 쌓인 노폐물과 기름기,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요게 바로 죽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지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은 혈전의 형태를 있네요. 그죠? 혈전의 형태. 그래서 그 앞부분에 봤던 혈전도 이제 이렇게 종류가 있나 봐요. 적색 혈전, 백색 혈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색 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혈전을 구성하는 요소가 적혈구왕, 섬유소 이런 것들이 바로 혈전을 만들고요. 요거는 주로 골반 여러분들 골반 알죠? 골반하고 다리에 잘 발생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백색 혈전은요. 백색 혈전은 혈전의 구성 요소가 뭐냐면 혈소판과 섬유소예요. 혈소판과 섬유소. 위에 이제 적색 혈전은 말 그대로 적색이니까 적혈구겠죠, 그죠? 백색 혈전은 혈소판하고 섬유소가 모여가지고 백색 혈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동맥에서 흔히 관찰됩니다. 장시간에 혈전을 만들죠. 그 다음에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색 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혈류가 빠른 곳에 잘 나타나요. 혈류가 빠른 곳에 잘 나타나고요. 적색 혈전 같은 경우에는 혈류가 느린 곳, 혈액이 천천히 다닐 때, 그래서 혈류가 천천히 다니다 보니까 잠시 정체되기다 보니까 적혈구들이 쌓이고 이렇게 돼서 적색 혈전이 주로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섬유소성 혈전인데 섬유소로 구성된 혈전이고 전신성 응고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에서 관찰됩니다. 특히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증후군에서 전신의 소혈관 내에서 잘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신성 응고장애는 이게 이제 전신성 응고장애는 결국은 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전신성 응고장애는 결국 이 파종성 혈관 내 증후군을 이야기합니다. 요 전신성 응고장애가 결국은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 하면 이 우리 온몸 전신에 염증이 생겨요. 그리고 폐혈증이 생기고 막 이래요. 염증이 생기고 폐혈증이 심할 때, 폐혈증도 생기고 아니면 또 염증이 있거나 온몸에 염증이 있거나 이럴 때 요런 이렇게 말초혈관 혹은 미세혈관에서 피가 굳어요. 그러니까 염증이나 폐혈증이 생기면 그 미세혈관에서 피가 굳는 현상을 바로 파종성 혈관 내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피가 굳으니까요. 요게 어떻든 진짜로 굳으면 안 됐었는데 이제 염증이나 반응하니까 이제 피가 와서 이제 굳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가 굳고 나니까 피를 굳히는데도 여러분들 그냥 당연히 굳겠지 이게 아니라 피를 굳히는 응고인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인자들이 있어요. 여러 인자들이 있어서 전신에 피가 자꾸 이제 굳어야 되는 현상들이 생기니까 혈전을 만들어야 되는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원래는 만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응고인자를 다 소비하다 보니까 또 실제로는 브리딩 되는 피가 이제 출혈되는 장소에서는 다른데 응고인자가 쓰여지다 보니까 계속 출혈이 또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좀 곤란한 질환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동맥경화증이 있어요. 동맥경화증은 고지혈증이 호발인자이고요. 일단 고지혈증 별로 잘 안 좋습니다. 혈관벽 내에 탄력이 감소하고 동맥경화증은 이 동맥 때문에 통통 이제
누르면 탕탕탕 나오는 그런 고무줄 같은 느낌인데 이제 이런 탄력이 감소되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강이 폐쇄되고 색전증을 유발하는 게 바로 이 동맥경화증입니다. 여기 보면요, 여러분들 요거 이제 일종의 혈관인데 여기 이제 혈액이 다 막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요 안에 요렇게 요런 것들이 이제 막고 있어요.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있잖아요. 동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탄력섬유 염색을 해보면 탄력섬유 이제 탄력섬유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염색들이 있거든요. 엘라스틱 파이버 염색. 우리 여러분들 왜 그 세포해 받는 것처럼 엘라스틱 파이버 염색도 이제 뭐 어떤 매뉴얼에 따라 갖고 시약을 넣어서 만들면 거기 어떻게 보이냐면 동맥혈관이 이렇게 라면 면처럼 면다발처럼 꼬불꼬불하게 혈관을 형성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염색하는 거는 되게 귀찮고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롭긴 한데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게 되게 신기합니다. 정말 이게 얘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네. 아니면 정말 얘가 우리 몸속에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구나. 뭐 진짜 스프링처럼 이렇게 코일처럼 이렇게 혈관 주변을 이렇게 뱅글뱅글 싸고 있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그게 뭐 재밌어요, 교수님? 이렇게 하면 이제 요쪽하고 잘 안 맞는 거고요. 그거 재밌겠네요 하면 초대합니다. 임상병리과로 오십시오.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혈전들의 결과, 혈전이 이렇게 생겼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용해되기도 하겠죠. 혈전이 섬유소의 용해 작용으로 해서 제거돼요. 이러면 제일 좋죠, 그죠? 생겼던 혈전이 없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질화 및 재소통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혈전이 염증과 혈관 내 기질화를 유도합니다. 일종의 이제 몸처럼 쌓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몸처럼 이제 이렇게 계속 쌓이는데 이 기질화가 돼갖고 그냥 어느 정도 막잖아요. 조그맣게 길을 틀거나 그러다가 혈전 내부에 다시 이제 구멍이 뽕 뚫려서 또 거기서 흐름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기질화가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심장 혈관 같은데 석회화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찌꺼기들이 계속 쌓여서 우리 몸의 한 부분을 그냥 차지하고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파이프 상수도 파이프로 봤을 때 그 깨끗한 상수도 파이프가 아니고 하수도 파이프처럼 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찌꺼기들이 막 지나다니다가 하수 가는 내벽에 통통통통통 쌓이면서 또 하나의 관을처럼 만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가늘게 딱 막혔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막 피가 빡빡 짜지니까 거기서 또 길을 만들어 갖고 뚫려서 혈액이 흐를 수도 있다. 요런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이제 심장에 스텐트 삽입할 경우에는 이제 노후된 혈관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기질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 그 치석처럼 제가 얘기했죠, 그죠? 딱딱하다고 얘기했죠. 오히려 그게 오히려 더 튼튼한 파이프를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탄력성이 없으니까 어느 순간 탁 건드리는 순간 탁 깨지면서 이제 터지는 거죠. 터지면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심장 혈관에 예를 들어서 석회화가 쌓여서 이제 혈관이 막 땅땅땅 굳어져 있을 때는 스텐트 같은 것도 삽입을 못 해요. 왜냐하면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냥 팡 터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걸 가지고 그냥 삽니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통은 그렇게 된 혈관을 가지고 그냥 안 건드리고 살아요. 그 대신 뭐 혈전 용해제나 이런 것들은 계속 드시죠. 그래서 이제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혈전 용해제를 이렇게 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은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데요. 이분들의 가장 큰 불편함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른들은 이가 성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플란트 한다거나 이러면은 잇몸을 째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게 약을 먹으면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갑자기 응급 수술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 이 약을 먹었던 사람들한테 바로 수술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임플란트 하거나 이럴 때도 미리 이제 예약된 수술은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미리 얘기해요. 순환기내과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며칠 동안 이 혈전 용해제를 끊어라. 며칠 동안 부담이 없는 한에서 물어보고 끊어라. 그러면 뭐 한 2, 3일, 3, 4일 정도 미리 수술 전에 끊죠. 그래야지만 혈액이 굳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피가 나더라도. 그래서 이게 혈전 용해제가 뭐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는 좋으려고 먹긴 하는데 그런 상황들한테는 오히려 또 불편하기도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혈전의 발생 장소입니다. 동맥의 혈전증은 큰 혈관에서 발생하고 동맥경화 부위에 잘 생깁니다. 그다음에 심장의 혈전증은 당연히 심장 내에 혈전이 떨어져서 색전증이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심장 내에 딱 떨어진 거죠. 그죠? 그다음에 뇌경색, 콩팥경색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얘나 얘를 막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정맥의 혈전증은요, 정맥 혈전의 색깔은 청적색이고, 다리의 정맥이나 골반 정맥에서 흔히 관찰됩니다. 침대에 오래 누워 있는 경우, 출산, 골장 등 조직 손상이나 연령이 증가할 경우에도 정맥의 혈전증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갑자기 또 이름 잊어먹었네요. 그 종아리에 막 이렇게 혈관 이렇게 그 뭐죠? 그거 여러분들도 들으면 아는 건데. 그래서 종아리에 왜 나뭇가지처럼 막 이렇게 이제 혈관 툭툭툭툭 튀어나온 사람들 있죠. 그거 진짜로 심하면 되게 다리 많이 서 있거나 이러면 되게 다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정맥에도 여러분들 꼭 심장에만 판막이 있는 게 아니라 혈관에도 판막이 조금씩 있는데 얘들이 이제 고여서 제대로 이렇게 위쪽으로 잘 못 올라와서 저류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피가 굳거나 이래 되면 혈전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 그 혈관만 잘라서 빼냅니다. 빼내고 인공혈관을 갖다 넣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하지정맥류 걸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중에도 하지정맥류 있는 사람들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제 지금은 모를 수도 있죠. 왜 다리가 아프지? 근데 왜 보면 이제 종아리에 이제 혈관이 이제 굵게 생기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하지정맥류일 가능성이 높아서 외과에 가고 진료받고 혈관을 조금 많이 심한 부분을 제거하고 해야 됩니다. 뭐 하지정맥류 인 사람이 오래 서 있거나 이러면 되게 다리가 아프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출혈 한번 볼까요? 출혈. 혈관이 파열되어서 혈액 성분이 혈관 밖으로 나가는 거. 이거는 알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상식적으로. 적혈구 유출이 출혈 판정의 기준이 되고, 파열성 출혈과 누출성 출혈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파열성 출혈은 외상에 의한 혈관 손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디 넘어지거나 아니면 부러지거나 이랬을 때 혈관 손상이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동맥류의 파열 등 혈관이 파열되어서 일어나는 출혈의 형태. 말 그대로 파열되어서 일어나는 형태겠죠. 그죠? 그다음에 누출성 혈액. 그래서 누출성 혈액은 혈관벽에 파열이 없는 상태에서 혈관이 심하게 확장이 되면 모세혈관과 가는 세정맥 주위로 적혈구가 슥슥슥슥 빠져나가는 것으로 염증 발생했을 때 주로 관찰되는 게 누출성 출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읽어보면 여러분들 다 알 것 같아요. 그죠? 여기 그림은요, 요거 뇌의 단면을 잘라놓은 건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출혈이 있었던 거죠. 그죠? 출혈이 있어서 이만큼 시커멓게 피가 고여 있는 부분인 겁니다. 일단 뇌는요, 여러분들 뭐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뭐 뇌출혈 뭐 이런 것들이 무섭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뇌혈관 막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제일 무섭습니다. 환자한테도 가장 조금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되게 안 좋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허혈 한번 볼게요. 허혈은 국소에 유입되는 동맥혈이 감소돼서, 그러니까 들어와야 되는 동맥혈이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어떤 뭐 원인으로 인해서. 그래서 조직에 필요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허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원인으로는 동맥경화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맥염, 그 다음에 혈전,
색전증. 뭐 혈전은 당연히 피가 이렇게 막고 있는 거고, 색전증은 다른 부위에서 왔고 어떤 부분을 막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종양이 또 막고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죠? 종양에 의한 외부로부터의 압박, 이런 것들이 모두 허혈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렇게 막히는 게 이제 보이죠, 그죠? 서서히 이렇게 막힙니다.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혈관들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걸 전부 다 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하려면 여러분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색전과 색전증이 있습니다. 색전과 색전증의 개요 한번 읽어볼게요. 색전증은 심장과 혈관 내에서 형성된 혈전, 아까 전에 혈전 얘기했죠. 혈전과 고형 물질 또는 혈관 밖에서 혈관 안쪽으로 들어오는 유리된 물질이 혈류를 타고 다른 말초혈관 내강을 막아버리는 것을 바로 색전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혈관 안에 뭔가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혈관 밖에서 들어오는 어떻든 간에. 근데 여기에 생겼다가 이제 피 타고 쭉 돌아다니다가 아무래도 말초로 가면은 혈관이 이 면적이 좁겠죠, 그죠? 그러면 그 덩어리들이 그 좁은 데 가고 탁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색전증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되는 물질을 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막는 덩어리가 뭐냐? 요 원인이 바로 색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색전의 99%가 바로 혈전색전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액 덩어리들이 뭉쳐져 있다가 돌아다니게 되고 정맥을 막는 게, 말초혈관을 막는 게 거의 99%를 차지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인이 되는 물질을 색전이라고 하고, 색전의 99%는 혈전색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색전증의 분류 한번 볼게요. 혈전색전증은 폐색전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폐색전증은 색전이 폐동맥을 막아서 일으키는 경우죠, 그죠? 전신성 색전증은요, 심장기원의 색전이 전신성 색전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심장에서 아무래도 탁탁 짜내는데 그 덩어리들이 전신으로 가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런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색전은 여러분들 뭐 혈전색전증이라고 해서 혈전도 있기는 하지만요. 예를 들면 뭐 지방 같은 경우에도 막을 수 있겠죠, 혈관을. 그 다음에 공기가 잘못 들어가도 막을 수 있겠죠, 그죠? 공기가 쭉 들어가다가 꼭 말초에 갖고 공기가 딱 메우고 안 비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혈액이 잘 못 다니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앞서 말했듯이 종양 조직 이런 것들이 색전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전의 종류로 보면 지방도 있고 혈전도 있고 공기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색전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색전은 혈전증하고는 다르게 일단 원래 위치에서 멀리 옮겨서 혈관을 막는 거를 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색전, 혈전, 울혈, 뭐 그다음에 뭐 충혈 이런 거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릴 텐데 어떤 구별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지방색전증 한번 볼게요. 지방색전증은 교수님 그러면은 혈관 내 지방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여기 보면 있죠, 그죠? 골절 후 골수의 풍부한 지방에 의해서 지방에 의한 색전증을 지방색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기 또는 질소가스 색전증 이렇게 했네요. 수술이나 외상으로 인해서 정맥이 손상받았을 경우에 다량의 공기가 혈관 내로 빨려 들어가서 발생하는 게 공기 또는 질소가스 색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잠수부가 고기압에서 작업한 다음에 갑자기 평상기압으로 올라올 때 혈액 중에 있는 질소가 기포화되어서 색전을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이빙 해보셨어요? 다이빙 교육 받을 때 항상 빨리 물속에서 빨리 확 못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시간을 주면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빙 해보면 물속에 들어가서 보면 되게 볼 거 많고 재밌어요. 여러분들 중에 벌써 해본 사람들도 있고 스쿠버 다이빙 뭐 그레이드 자격증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한 15년, 20년 전쯤에 그거 다이빙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막 저기 케언즈 이런 데 가고 다이빙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다이빙 하면요, 막 이제 막 안에 그 호주 같은 데는 밑에 막 조개가 이 막 인어공주에 나오는 조개처럼 크르르 하는 조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문어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하고요. 뭐 별의별 거북이도 옆에 지나갑니다. 거북이도. 이 교수님이 조금 아까웠던 게 뭐냐면 일단 거북이 막 옆으로 지나갈 때 다이빙 이제 막 포인트에 가면은 다이빙 하러 사람들이 막 떨어져 내리잖아요. 이제 어떤 가이드들이 이 배를 띄워서 같이 가는데 같이 다이빙을 하면서 물속에서 막 사진을 찍어줘요. 사진을 찍어주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거북이 옆을 지나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막 사진을 찍었다가 배 위로 올라오면 사진을 벌써 인쇄해가지고 해놓고 이제 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걸 왜 사? 나 거북이 봤는데 이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안 샀는 게 되게 아까워요. 내 기억 속으로는 그냥 머릿속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들 어떤 여행지나 추억이 있는 데는 사진을 많이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잘 몰라요. 뭐 내 머릿속에 다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지나고 나면 기억은 흐려지기 마련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다이빙 하면 제일 싫은 게 그거예요. 제가 시력이 안 좋잖아요. 다이빙 뭐 보통 수영장 갈 때는 이제 그 수경의 도수를 맞춰갖고 넣는데 다이빙 할 때는 이거 끼면은 그 다 도수 맞춰서 못 넣잖아요. 그래서 렌즈를 껴야 되는데 제가 렌즈를 잘 못 끼거든요. 렌즈를 한 번도 잘 안 끼워봐서 렌즈 낄 때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렌즈를 안 끼니까 이제 뭘 보더라도 제대로 이게 잘 못 봐요. 눈 나쁜 사람이 이렇게 물체 근처에 가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이제 고기나 이런 것들 벌써 도망가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이렇게 뒤에 공기통 매잖아요, 그죠? 공기통 매는데 공기통이 너무 무겁고 싫습니다. 그래서 다이빙은 조금 귀찮기도 합니다. 자, 다시 갈게요. 그 다음에 양수색전증이 있습니다. 양수색전증은 분만 중 또는 분만 후에 양수가 산모에 손상된 정맥으로 유입되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양수색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색전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이 색전증이 가서 정말 어느 부위를 막느냐에 따라서 진짜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뭐 갑자기 이제 허혈로 인해서 갑자기 뭐 괴사가 될 수도 있고 이래요, 그죠? 그래서 이 색전증은 되게 무서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이게 혈관이라면 여기에 이제 전부 다 지방이든지 아니면은 지방일 것 같아요. 공기면은 그냥 뽕 있을 텐데 지방일 것 같아요. 지방은 H&E 염색하면 알코올에 녹아가지고 이렇게 빈자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혈관 안에 지방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방색전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것도 혈관이거든요. 혈관 내에 이렇게 여기에 혈전, 피가 고여 있고 옆에는 여기에 보면은 백혈구들이 이렇게 막 침륜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게 폐혈색전증, 폐에 있는 폐혈색전증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방색전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색증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어렵다, 그죠? 색전증, 경색증, 그 다음에 우혈증 있었나요? 뭐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경색증 보면 원인은 동맥경화나 동맥염, 혈전증, 색전증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 그래서 동맥이나 정맥이 폐색되어서 동맥혈의 공급이나 정맥혈의 순환이 갑자기 장애를 받아서 조직의 일부가 허혈성 괴사를 일으킨 상태를 경색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보면 임팍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경색증 이야기합니다. 조직의 종류에 따라서는 응고괴사나 액화괴사를 일으키고 호발장기는 지라, 콩팥, 폐,
심장 이런 데 경색증이 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빈혈성 경색 한번 보면요. 백색 경색이라고도 하는데 심근경색이 빈혈성 경색에 해당되나 봐요. 그래서 관상동맥의 내강이 심한 동맥경화나 혈전이나 색전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 심근에 허혈이 일어나가지고 심근경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혈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관상동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맥경화나 혈전이나 색전에 의해서 여기 딱 막히게 되면 이 밑으로는 이제 썩는 거죠. 그죠? 예. 허혈성 괴사를 일으킵니다. 허혈성 괴사를 일으켜요. 가고 있죠. 잘못 눌러가지고 여러분도 참 섰는 것 같아요. 요 그림으로 보면요. 여기 보면 요렇게 요 부분 여기 일단 여기도 뭐 이렇게 좀 깨끗한 느낌은 없는데 여기 색깔 다른 요 부분 있죠. 요런 부분은 기질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그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굳혀서 지가 원래 있었던 조직처럼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그죠? 요런 부분이 바로 기질화가 생겨난 부분입니다. 어디 갔어? 요런 부분들이 요렇게 하얀 부분들이 벌써 기질화가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폐경색 한번 볼게요. 폐경색은 10%의 폐색전증이 폐경색을 일으키고, 뇌경색은 대부분 동맥경화에 의한 전반적인 뇌혈류의 감소 상태에서 발생하게 되고, 장경색은 궤양이 일어나고 심하면 천공, 구멍이 뚫리는 거죠. 그죠? 이 구멍이 뚫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용물이 빠져나오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그죠? 복막염 일으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만큼 요렇게 딱 그냥 봐도 색깔이 다르죠, 그죠? 요건 폐거든요. 여러분들 순대집에 가면 여러분들 많이 봤죠? 여러분들 이거 먹죠? 저는 순대에 집에 가면 순대만 먹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먹는 사람 있죠? 순대, 폐도 허파 먹고 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허파 먹고 간 먹고 이러니까 무슨 뭐 괴기 영화 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폐에 생긴 출혈성 경색이에요. 요만큼 이제 딱 경색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장인데 원래는 요렇게 따라갖고 요런 색깔이어야 되는데 이만큼이 전부 다 경색이 일어나서 괴사가 된 거죠. 괴사가 일어나고 요런 데는 실제로 막도 되게 얇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천공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출혈성 경색이 있네요. 경색으로 인한 괴사 부위에 출혈이 동반되는 게 바로 출혈성 경색이라고 하고요. 간, 폐, 위장관, 난소 등에서 주로 호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폐혈성 혈전에 의한 경색 한번 볼게요. 폐혈성 혈전에 의한 폐혈성 경색 볼게요. 폐혈성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발생되는 색전증에 의한 경색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앞에 된 용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용어들이 보면 뭐 충혈 있고 그 다음에 또 울혈 있어요, 그죠? 충혈, 울혈 일단 구분하고요. 이번에 시험에 낼 거예요, 여러분. 충혈, 울혈, 혈전, 색전증 이거 내놓으면 지금 해도 이게 뭐야 헷갈리죠, 그죠? 근데 이거 제대로 안 외워놓으면 시험에 나오면 다 틀립니다. 충혈, 울혈 기억하고요. 혈전과 혈전증 정의 알아두셔야 돼요. 그쵸? 혈전과 혈전증 정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충혈, 울혈, 혈전과 혈전증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출혈 나왔어요. 출혈은 여러분들 그냥 뭐 출혈이니까 쉽게 이해되겠죠, 그죠? 출혈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허혈하면은 허혈도 이제 기억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색전과 색전증 있었잖아요. 이거 많다, 그죠? 많습니다. 제가 15일날 여러분들 만나면 일단 정리 한번 해갖고 갈게요.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고 이번엔 지금 생각 같아서는 간단한 단답형 주관식도 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있고 그 다음에 경색 했어요. 마지막으로 경색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쇼크 있네요. 쇼크는 책에 되게 내용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급성순환 장애로 세포와 조직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할 수 없어서 전신의 세포와 조직이 저산소 상태, 산소가 갑자기 이제
떨어지는 거죠. 필요한 만큼 없는 거죠. 저산소 상태가 되어서 대사장애가 생긴 순환 상태를 쇼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쇼크의 증상은 무욕, 욕심, 뭐 하고자 하는 뭐 식욕이나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그죠? 없고 무관심, 정신 놓고 있는 거죠, 이제. 그다음 빈맥, 혈압 저하, 창백, 식은땀 이런 것들이 바로 쇼크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차성 쇼크는 대부분 외상을 입은 뒤에 또 혹은 갑작스런 정신적 쇼크를 받았을 때 1차성 쇼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성 쇼크는 순환장애로 심장장애, 외상, 수술, 출혈 이런 것들로 발생되는 게 바로 2차성 쇼크입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갑자기 뭐 이제 수술 받고 나와 있다가 갑자기 탁 되는 경우 있죠, 그죠? 쇼크 일어나는 경우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림프의 순환장애는 정말 한 줄로 그냥 끝냈는데요. 림프관이 막혀서 림프에게 순환장애가 오면 간질액이 다시 전신순환을 할 수 없어서 부종이 발생한다. 이거 앞에 부종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우리 몸의 10%의 수분을 이거 빼다가 얘가 이제 빼다가 옮겨주는데 얘가 처리해주는데 얘가 막히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종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조지 처리 방법은 일단 12일 날 제가 수업으로 넣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 주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2일 날 영상 좀 여러분들 귀찮겠지만 한번 더 보셔야 돼요. 더 보시고 15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